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외출을 꺼리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너무 실내에서만 있으면 자칫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저히 대비만 한다면 가벼운 산책 정도는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잠깐의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새로운 소식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 4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5,621명의 확진자와 사망자 35명이 발생했는데요.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공혜림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또 현재까지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혜림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죠. 국내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집계된 국내 확진자 수는 모두 5,621명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앞자리의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까지 전국에서 293명이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지역별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4,006명, 경북 77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5%가 넘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101명으로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고 서울 99명, 부산 93명, 충남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3명입니다. 어제 공식 집계에 확인된 사망자는 32명이지만 대구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돼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는 7명이 추가돼 모두 41명입니다. 네. 서울의 경우는 공식 집계 이후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다면서요. 현재 상황 정리를 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확진자 수는 최소 103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서울에서 공식 집계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중구와 용산구, 강북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가 11명, 강남구가 9명으로 뒤이었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확진자 9명은 서울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거주지는 서울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러한 공식 집계 이후 서울에서 추가로 확진이 판정된 사람만 4명입니다. 동대문구에서 3명, 중랑구에서 1명인데요. 우선 동대문구 회기동에 사는 35살 남성, 이문일동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회는 폐쇄 조치와 방역 소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다음 동대문구 회기동에 사는 23살 여성 환자는 중국인으로 지난달 대구를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같은 동대문구지만 이번에는 전농 1동입니다. 23살 남성 환자로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귀국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중랑구 중화 2동에 사는 신규 확진자 1명 등 모두 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것까지 모두 합치면 서울의 확진자는 최소 103명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서울의 확진자가 103명, 최소 103명으로 집계가 돼 있고 이제 100명을 넘어갔다는 소식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혜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서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병상과 의료시설 부족 관련 현안 보고와 또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 현안 보고 등의 발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 현장 지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는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에 관해서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국무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정부에서는 오전 8시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와
또 대구 현장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동시에 나누어서 열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10시 차관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 못해서 차영환 2차관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나누어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이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대국민 브리핑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서 부득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수그러들고 우리 특위에서 근본적인 감염병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될 때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장관들을 출석시켜서 의원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특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안을 결의 형식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핀셋 특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재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기관인 차하올 학회 그리고 베이징 장수 기업상회가 우리 특위 앞으로 의료용 마스크 10만 개, 방호복 1만 벌, 손소독제 2,000개 등 10억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을 우리 특위 이름으로 바로 대구시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 특위에서도 지난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십시일반 성금을 좀 모아서 대구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각계각층으로부터 힘내라 대구 경북 또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각계각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따뜻한 그런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특위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라는 점 의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님들 자리에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 보면 정부가 어제 발표한 추경 11조 7천억과 금년 1월부터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20조의 내역을 상세한 내역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 경북 지역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 관련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현안 보고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보고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부족한 상황을 상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의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국무조정실 2차장 차영환입니다. 차영환 실장 잠깐만 자리에 계시고. 예,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에 저도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오늘은 실질적인 첫 번째 코로나 특위 회의입니다.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이 다부처 보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 갖는 부분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행정부에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고 민의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그 병상 확보,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총리실과 오부 1처 보고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기관장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 메르스 확진자의 30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중한 시점에 의사결정자들이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대본 회의라든지 또 임시 국무회의라든지 또 차관회의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회의는 뭐 일주일에 3번 하는 회의도 있고 매일 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소중한 자리이고 대참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 거에 대해서는 저 유감을 표명하고 또 설사 여당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여당 편을 들어준 김진표 위원장님께도 마찬가지로 유감을 표합니다. 또 아울러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일학 의원님께서 이 자리는 팩트를 좀 체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나경원 의원님은 자료가 먼저 미리 깔리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고 자료가 어저께 거의 11시 가까이에 한 자료 하나가 왔고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자료를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진짜 팩트가 이제 체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위원장님께서 설사 그렇게 자료가 늦게 오더라도 독촉을 해서 이 회의가 정말로 핀셋 회의가 되고 정말 국민의 알 거리 차원에서 제대로 짚을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김승희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상세한 자료를 또 신속하게 의원님들께 배포되도록 위원장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동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죠. 예, 김승희 의원님 지적 타당한 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있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관계기관의 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지금 감염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대구 경북 상황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무회의가 서울과 대구에서 예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회의 참석 후에 또 중앙수습본부의 브리핑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국무조정실장 역시 마찬가지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어서 부득불 여기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이지 그분들이 국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식약처장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식약처장이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현장을 대응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지 국회 일정도 중요하지만 처장 자체가 나와서 배석하여 있는 것은 별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이 병상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나와 있고요.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총 7개 부처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특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확산세가 지금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의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 특위가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객관적인 그런 팩트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진행하고 이제 좀 이런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들면 바로 권한과 책임 있는 기관장들을 참석시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영환 국무조정실 네, 말씀하시죠. 네, 오늘 실질적인 우리 코로나19 대책 특위가 열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을 감안해서 기관장들의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을 양해를 하고 주로 실무자 위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우리 특위가 핀셋 특위가 로 운영되어야 되고 한다는 그런 취지에는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고요. 이 국가적인 재난이 대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하고 하는 게 1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첫 회의부터 우리 특위가 해야 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이 병상 부족이라든지 현지의 지금 이 봉착한 그런 여러 가지 애로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첫 회의에서 1차 회의에서 그것을 얘기했었죠. 이 근본적인 저는 이 사태가 대재앙으로 확산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이 정부 그리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태가 이렇게 재앙으로 키워서 이렇게 국민의 공포 불안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또 계속 그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인식을 우리가 다뤄보기 위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대통령이 이 지금 중대한 사안을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한 그 보고자는 과연 누구인가? 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온 우리 이 국정 운영 시스템의 그런 문제점은 뭐인지 그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국민적인 궁금증을 우리 국회 코로나 특위가 그것을 응답해 주지 못한다면은 우리 특위가 반쪽 특위에 그칠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 속에서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 특위의 운영이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코로나 이 감염의 확산세가 줄어들기 전까지는 현장 대응을 지원해주는 그런 핀셋 특위로 운영하는 점이 부득이하다는 점,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5월 29일까지 우리 특위가 존재하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님 나오셔서 네,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핀셋 특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는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은 바랐느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부의 대응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느냐? 이 부분도 특위가 분명히 지적하고 고칠 부분은 같이 고쳐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은 뒷북 대응이고 실기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4명의 환자가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의료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러한 병상 부족의 문제, 또 지금 마스크 대란의 문제.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시 대구에서 그냥 수그러들이면 좋은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의료 전문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 대응과는. 저희는 사실은 그런 지금 정부 대응이 의학적 대응이 아니라 지금 지나치게 정치적 대응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국민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서 지금이라도 정부 대응이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은 실무자분들을 데리고 실무자분들께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달될 것이냐. 또 이러한 특위 회의를 통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저희의 이야기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특위가 사실상 그 특위로서의 효용을 잃어버리는 특위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실은 오늘과 같이 담당자들이 대거 불출석한 상황에서 우리 특위가 하는 이야기가 과연 정부 대응을 바꿀 수 있는지 하는 우려도 심히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 국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가 어떻게 예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감염세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장의 대응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오늘 이 회의는 이제 차영환 국무조정실장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개진해 주신 공통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가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결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토록 해서 특위의 그 실효성을 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차영환 국무조정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 2차장 차영화입니다.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발생 현황, 그간의 정부 대응, 향후 대응 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은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탈리아, 이란 등 유럽과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일일 환자 발생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기에 비해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이란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접국으로까지 전파되는 확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 전체의 75%에 달하는 4,00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경북 지역은 77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두 지역의 확진자 수를 합치면 전체 확진자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인별로 보면 신천지 교회 확진자 수가 2,99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천안 운동시설과 경북 성지순례 등과 같이 산발적이고 소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그간의 정부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국 및 홍콩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하고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시에 체류 중인 교민을 국내에 이송하고 임시 생활시설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집단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종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 23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구,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병상, 인력, 장비 등 가용한 모든 의료자원과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2월 25일 이후에 대구에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 및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병상과 관련된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약 80%는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환자지만 약 5%의 위중 환자는 증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치명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에게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경증 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확진자를 그 중증도에 따라 신속히 분리하여 중증 환자에게 적시에 병원에 입원하고 의료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한편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수급 문제입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마스크 공급은 이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입니다. 정부는 지난주에 마스크 일일 생산량 50%를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수출 물량을 10%로 제한하는 긴급 조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보다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강두태 기조실장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대구 지역 병상 현황 및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족 동향 및 상황 분석입니다. 3월 5일 기준, 자료에는 3월 3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통계로 바꿔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5일 기준 77개국에서 88,58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3,186명입니다. 코로나19는 일본 등 인접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5,76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약 75%가 대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 등 제한된 지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단계로 빨리 네, 중복된 보고는 좀 생략하고 네. 그러면 이쪽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병상 현황 및 향후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1,260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나 대구 지역의 경우 단기간 내 환자가 급증하여 환자 수 대비 가용 병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확진자 중 입원 비율은 30%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노출 시점,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1, 2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코로나19는 감염 초기부터 쉽게 전파되고 감염력은 높으나 확진자 중 약 80%가 치명률이 낮은 경증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을 통해 감염병 확산은 최대한 방지하되 환자에 대해서는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치료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3쪽 대응 현황 및 계획입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의학적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의료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환자 분류 및 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별 환자 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경증, 중등증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중등증 이상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상담 및 모니터링, 증상 완화 등
의료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등 한 라인 전담 진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쪽입니다.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구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 가용 가능한 병상 자원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국공립병원 등을 중심으로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과도 협력해 중증 이상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적정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신속한 전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대기 환자가 많은 대구의 경우에는 증상 악화 우려가 큰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입원 사후 배정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병상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원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이후 지금까지 총 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효율적 의료 지원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또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입소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료 증상 관리와 함께 숙식, 폐기물 처리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조 의료 인력 및 보호 장비 지원입니다. 현재 전체 의료 지원 인력 중 83% 이상을 대구 지역에 투입하였으며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용 위생 키트의 98%, 보호복의 40% 등 보호 장비도 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환자 대량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기동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방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문제인데요. 특히 신종감염병은 확산 초기에 바이러스의 특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의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고 모든 것을 알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 대응은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 대응의 공격적인 대응의 정당성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조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투명성이 생명이고요.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3월 5일 오전 3시 현재요. 전 세계 82개국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9만 5천 명의 확진 환자가 있고요. 3,24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과 이탈리아에서 선제적으로 중국 직항을 통제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의 대응 체계가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 보건부 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점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매우 선진화된 공중보건과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 그들은 투명한 리더십이 있으며 발병 초기부터 매우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다. 제가 우리 정부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둥 살 둥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방역의 본질적인 조건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특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러한 대응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게 외국 정부와 외신들의 평가랍니다. 결국 이 평가는 국민들이 내리는 것이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종식된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에 한 5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초기보다 코로나19의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방역당국이 좀 더 대응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범학계 코로나 대책위에서 이렇게 2월 22일 날 얘기했어요.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차단 등 차단 중심의 봉쇄 전략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 전략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얘기한 게 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중수본에서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해서 확진 환자의 중등도 분류에 따라서 중등증 이상의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리해 대응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게 지난 3월 2일입니다. 10일간의 시차가 저는 발생한다고 보여지고요. 10일간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전환을 했다면 지금 대기자가 2,300명이 넘는 것 같고 이 중에 대기 중에 또 6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미중유의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속하게 정부 당국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라서 이제 갈팡질팡하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비판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성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기업 등 민간과 국민의 자발적 동참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병상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 수많은 확진자들을 제대로 격리하고 그리고 이 감염증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상 확보 계획이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병상이 확보가 되면 더 이상 대구 영북에서 떠도는 분들 그리고 자가격리 속에서 더 이상 불행을 맞이하는 분들은 없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하셔야지. 예,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이게 신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데 국민들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병상이 대구 지역에 특히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병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또 이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계획을 2,000병상 이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생활지원센터도 저희가 최대한 주말까지 대구 대기 확진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계나 또 민간 또 정부에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갖춰 나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1차 방향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오늘 실질적인 이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이제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 자리는 보다도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적과 함께 또 현실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이지 정부를 자아자찬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방역은 불확실성이 본질적입니다.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방역의 첫째도 차단이고 둘째도 차단이고 셋째도 차단인 거는 기본적인 원리고 기본적으로 책무입니다. 그런데 막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 하면서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방치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누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겠습니까? 이거는 잘못 말하거나 아니면은 자아자찬하다 보면은 그게 또 다시 거짓이 되고 또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현안 사태에 대해서 대구에 지금 총 4,812명의 확진자 중에서 입원 대기자가 2,194명입니다.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의 환자 중에서 60%가 입원 대기하고 있는데, 입원 대기하는 그 와중에 지금 그 13번째 환자, 사망자 14, 20, 22, 28, 32번 이 환자들이 입원 대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 부족 그 병상 사태, 대구의 그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권영진 대구시장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총리의 책임이 있는 건지 차영환 차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병상이 부족하면 다른 데에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병상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그 확진 판정을 받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환자의 분배에 관한 권한이 누가 있냐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자를 분배하는 전원하고 분배하는 권한이 국무총리실 총리의 권한인지 아니면 지자체장의 권한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 감염병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누구냐고요? 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그 권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어떻게 자기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과잉되고 있는 환자들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 권영진 시장께서 2일 날 정례 브리핑에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제발 이 병상 확보를 요청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헌법 76조 요건에 따라서 지금 공공의료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지자체장, 아니 감염병 관리법에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거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복지부 관계자 네네. 이렇게 병상이 부족하거나 환자를 전원 조치할 때 그거를 컨트롤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저희 중대본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중대본에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NM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의료원장에서 중앙 중앙 NMC,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역할이 있는 것처럼 오늘 자료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NMC 원장님을 좀 배석해달라 그랬는데 그조차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이 대구 방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방역이 무너지는 거고 이 방역은 제2의 국방입니다. 국방에 지역 국방 따로 있고 국방 따로 있습니까? 감염병 예방법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그 지자체 장보고 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복지부 장관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총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난본부장 그 심각 단계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럼 총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네, 예, 그 총리께서 그 지난주 화요일부터 대구에 내려가셔서 그 병상 내려가면 뭐합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자료로는 나오고 있지만 이 자료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책임지고 어떤 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작동이 안 되는 거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총리께서 최우선 과제로 대구에서 하시는 일이 병상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00 병상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생활치료센터 그것도 지금 3,000 그 명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 3,000 병상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사망자 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료에도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리께서 거기 예, 일일이 대구시장과 그리고 그 중대본에서 나간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있고 그 지역의 그 의료인들로 구성되는 자문단이 있습니다. 같이 거의 매일 그 회의를 하고 그날 그 확보 상황 그리고 애로 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인원 대기자 2,194명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중증도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오늘 현재 어떻게 할 거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이것이 대책에 따라서 실시되면 병실이 부족한 비율이 어떻게 메꿔지는가 하는 것도 좀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부천 소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네, 그 코로나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이 지금 진행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그런 책임을 묻고 또 질타를 하고 또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또 책임감과 또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지금까지의 그런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또 책임을 묻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좀 그 차후로 미뤄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그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운영도 그야말로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핀셋 운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구 지역 병상 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대기 중인 환자가 2,194명이라고 했는데요. 1차적으로 이분들의 중증도를 판단해서 병원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자 분류가 몇 % 정도 진행됐나요? 저희가 한 2,000여 명 네. 환자 분류를 했고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확인 정도로 환자 상태 분류가 가능합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의료진이 기존에는 보건소 중심으로 분류를 하다가 의료진이 참여해서 유선 확인을 통해서 1차 분류를 먼저 하고 좀 중증으로 아까 네. 가능성이 큰 환자에는 좀 정밀 진단이나 또 네, 환자 시간이 분류- 없으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류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면 지금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추경 반영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의료인들을 부족해서 모집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구시 이 분류에는 대구시 의사회가 이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드려야 될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환자가 분류가 되면 중증을 이제 병원으로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병원과 센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서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구시 환자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받겠다고 하는 의사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병상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300여 개 이상으로 이제 그 현재 병상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구 시민을 위해서 네, 하는 네.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보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 과정에서 잘 반영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국무조정실 2차장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생활치료센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주말까지 경증 환자 2,000명을 입소시키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가능합니까? 네, 지금 상태로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일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600명 했고요. 네.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3일 날 그 대구시장이 확보했다고 발표한 경주의 더 K 호텔이 지금 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확보가 안 된 겁니까? 더 K 호텔은 전문가들이 그 바닥이 카펫으로 돼 있어서 그 감염병에는 그 치명적이라 그래서 그거 이제 제외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네. 달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젤리아 호텔이죠? 아젤리아 호텔. 네,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 예, 이 부분에 지금 대해서. 어제까지의 그 논의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에서는 지금 경북학숙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려다가 취소했죠. 그것도 저희 그 중대본에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중대본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방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구시하고 그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대구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정부 지원단이 찾아서 일단 먼저 공적 시설, 그 다음에 민간 시설. 걱정되는 것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이것이 협력 관계가 돼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엇박자가 있거나 아니면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거기 관련해 가지고 총리께서 거의 매일 그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시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 있는 정부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하고 그리고 지금 그 국조실과 행안부 그리고 복지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확보된 병상 그리고 병상 확보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에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장과의 협의 등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차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차영환 이 차장님, 대구에 한방병원이 있지요. 한방병원 대구 한의대 부속병원이 있는데 그 한의대 부속병원을 병실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나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기조실장님 말씀해 보시죠.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의사들이 전국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한의사들에게 부여된 자기 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가서 진료하겠다고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구 한의대 부속병원은 충분히 병실로 쓸 수 있다는데 그것도 다 비워서 제공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술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굉장히 짧은 관계로
나중에 후답변을 요구드리고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일단 병상 확보 때문에 지금 모두에서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 간의 그 병상 수급 관계로 공방이 있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이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이런 분들은 대구 지역 그 환자들을 위해서 병상을 준다고 그랬다가 또 안 준다고 그랬다가 중증만 받는다고 했다가 또 경증만 받는다고 했다가 이렇게 그 설왕설래하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일선병원의 그 병상을 마치 그 기간에 그 지자체장들의 본인들의 그 소유인 것처럼 그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그 중질환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막아줌으로써 마치 그 유권자들에게 생색내기를 위한 타 지역의 환자를 배척하는 모습인 양 비춰지고 있어서 좀 이런 특단의 어떤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좀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연 그 광역단체장들이 타 지역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를 거부하는 권한이 있기는 있는가?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법조항을 제가 좀 따져봤습니다. 먼저 의료법 15조 진료 거부 금지 조항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응급 환자에 관해서는 최선의 처치를 권고하도록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을 도지사나 또는 혹은 시장의 명령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상위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답변도 이따 부탁드리고요. 또 따라서 법조항은 시립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또 질의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또 다른 법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일선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동법의 제38조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기관은 감염병 환자들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명시적인 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법조항을 종합을 해 본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기도와 서울 등 의료자원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병원들의 감염병 환자를 지체 없이 수용해야 된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이 법을 통해서 확인한 바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이 맞는지 말씀 이따 주시고요. 지금은 전시에 준한 그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지자체장들이 본인의 광이나 판다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직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장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대구에 있는 환자들이 전국 어디든 시급하게 병상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구 당사자인 권영진 시장께서 공공연수원을 개방해 달라고 대통령께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또 긴급 명령권이 발동되기 전에는 전시 사항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제가 그 대안 제시로 격리나 또는 병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를 만나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을 좀 내놔라. 활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어떤 아주 이런 그 부탁을 이렇게 한다면 과연 기업인들이 이것을 거절하겠는가? 국무조정실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공공기관의 연수원 개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전면에 좀 나서서 이런 거를 지시하셔야 되는데 좀 숨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대안 제시로서 우리 국회가 솔선수범을 저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현재 그 우리가 강화도와 고성에 있는 국회 연수원이 있습니다. 특히 고성의 경우에는 리조트급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개방하고요. 경증 환자라도 이곳에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우리 국회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줄 서 있는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시간이 7시 반입니다. 이 마스크 수용하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 우리 청소 용역 관리자, 건물 관리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로 국회 차원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분들은 그 오물이나 수거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룹들이거든요. 그들이 자비를 들여서 줄을 서고 있는 아침의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순례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설선수범할 수 있는 조치들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님과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태 제가 100가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네, 우선 전체적으로 이 타 지역의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구 외 기관에 여러 가지 공공의료기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 앞에 처음에 질문 주신 것처럼 타 지역의 이 특단의 대책이라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환자 분류별로 중증에 해당되는 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그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은 주로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저희가 지자체에 지정을 하고 피어라하고 하는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지시에 따라서 그런 준비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담병원을 대구시에서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 받아라 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게 이제 의료법에 의한 진료 거부, 이거는 환자들이 요청했을 때 거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타 지역의 확진자들을 대량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강제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도 확산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그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이런 또 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감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좀 강제성을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님, 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전염 경로, 주로 비말을 통한 전염이 가장 주요한 것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밖에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비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을 통한 접촉 네. 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비말 경로가 많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마스크 착용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 개선이 안 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주로 밥을 식사를 하실 때 뭐 하나의 찌개를 여러 명이 같이 떠먹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숟가락에 이물질이 묻으면 입으로 이렇게 또 한번 쫙 닦아내요. 그리고 다시 찌개와 국을 떠먹습니다. 또 반찬도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반찬을 같은 젓가락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희가 그 자가격리 기준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댁에서 할 때 그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보면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아무리 잘 쓰면 뭐하냐고요. 근데 이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일례로 코로나 6번 확진자는 2월 22일 날 3번 확진자와 불고기를 함께 먹은 후 감염이 됐고요. 20번 확진자는
형부인 15번 확진자와 식사를 하고 감염이 됐어요. 홍콩에서는 지난달 9일 확진받은 사람이 일가 친척 18명과 함께 중국식 샤브샤브를 함께 먹고 11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그런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 노출이 굉장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돼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동원을 뭐 단시간 내에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중장기적으로요. 공익 광고를 제작하든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이게 헬리코박터균의 그 감염도 굉장히 이런 원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간염도 그렇고요. 이거 우리 보건당국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이거 홍보자를 받으셔서 네, 아무리 이거는 뭐 마스크에 의존을 한다 한들 식사 중에서 이 감염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꼭 국민께 홍보해 주시고요. 네. 우리 국무조정 차장님, 네. 그 영상을 하나 좀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태원 소재 모 클럽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2월 22일이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총 433명으로 이건 아니죠. 예, 사망 죄송합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잘 이행해주고 있는데 일부 특정 장소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대책 마련이 됐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집회라든가 모임에 대한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지금 저 강원도 정선 카지노 최근 휴업했는데요. 지금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 이런 곳 한 2주 정도 영업 제한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자발적인 아니 자발적인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발적으로 안 하는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아주 선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구 경북은 한번 전수조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가장 좋지만 자발적으로 안 하는 곳이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법안과 법안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지자체장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우한 코로나19 이 대재앙 사태는 무능위성 정권이 빚어낸 대재앙이고 인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요 힘들어서 살 수가 없고 어디 가려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갈 곳이 없는 국민이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 절반은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외출할 수도 없고 힘들어서 살 수도 없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정부가 허둥지둥대다가 방역망 뚫었죠. 그리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스크 대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렁뚱땅 지금 남 탓하면서 자화자찬만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국스러운 정권이다. 지금 중국 최초 감염 진원지인 중국을 제외하고는 확진자 발생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확진자 발생 1위 감염. 마스크 대란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병원도 못 가서 숨지는 국민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독보적이다, 잘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이 지금 이 뻔뻔스러운 정권은 어디에서 나오진다? 그 뻔뻔스러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국무 이차장님, 네. 그 마스크 중복 마스크 이 공급 대란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 세웠습니까? 약국 중심으로 공적 물량 하는데 1인 2매 일주일에 1인 2매하고 출시행 연도에 따라서 홀짝수 판매하는 계획 세웠습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홀짝수로 출시행 연도가 홀수이면 홀수날 사고 짝수이면 짝수날 사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약국은 3월 6일부터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서 중복 구매를 방지하겠다 그러는데 그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1인 1매까지 줄이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1인 2매로 늘리는 거.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과 네. 거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국무회의 이런 데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출시행 연도에 따라서 외출도 해야 되겠구만요. 생업에도 나가야 되겠고. 참으로 이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코미디 수준의 이 배급제 이거 사회주의 배급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국민이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게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거기 때문에 지금 검토 단계입니까? 실행을 곧 옮길 단계입니까? 이 계획이.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오늘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하고 오늘 결정이 나는 사안이죠?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무이차장에게 세 가지 여쭐 테니까요.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죠. 첫째는 말이죠.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병실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답변해 주시죠. 상당 부분 해소됐으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걸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국무 2차장한테는 세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상권이 좀 아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가게마다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이고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 통신비 감면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거 사업자한테 떠넘기지 말고 정부 예산으로 통신사 지원을 하고 통신사가 자영업자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방안 검토해가지고 답변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받으러 갔는데요. 빈손으로 돌아왔대요. 기존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이건 특별한 사안이잖아요. 우한 코로나 사태는. 우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서 지원 받으러 갔는데 당신은 지금 그 전에 받고 있으니까 안 된다. 지원 대상에 제외하는 거 이것이 안 되는 현장 모르는 책상머리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사립 유치원 피해 말이죠. 이 긴급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유치원 부담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조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진 간호사 언제까지 지금 컵밥에 우유 먹게 할 겁니까? 지금 의료진 수당 지금 정부가 약속한데 언제 지급할 건지 자세한 지급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 이제 세계 대유행이요. 그게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그에 대비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의료진 지금 수당 지급 문제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지금 목숨 걸고 대구로 가겠습니까? 그죠? 뭐 슈바이처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의료진이 슈바이처가 되기를 기대하고 모든 사람 의료진의 애국심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기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애국심과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국무 2차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상권이 어렵다는 건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좀 추경안을 오늘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중에 국회 제출하고 예, 그걸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가지고 거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중소벤처기업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해서 수령자는 안 된다는 거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고 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어린이집하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좀 보고 좀 해주시죠. 네. 예, 복지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병상 확충 계획을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아까 팬데믹 말씀도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 대구 지역 관련해서 대구 시내에 있는 병원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구 시내에 있다 하더라도 국군 대구병원이라든지 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외에 국군 대저병원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별대책지원반에서 대구에 나가 있는 지원반을 중심으로 해서 병상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여러 지역에서 그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지자체에서 확보해 놓은 병상들에 대해서 그쪽 환자가 발생하면은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대구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충하는 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해보면은 경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빨리 확충해서 댁에서 대기하시는 확진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인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컵밥 이런 부분이 기사가 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 팩트 일부에서 그런 게 있는 건지 팩트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 봉사하시거나 여기에 복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바라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용으로 예산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3월 3일 날 예비비 그리고 또 저희가 예비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인들이 그쪽에서 일하시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전시라 생각하고요. 임시병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한다든지 중국은 지금 1000개를 병상을 그냥 10일 만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태 실장님, 네, 그 방금 박재철 의원님 질의 헌것과 관련해서 예, 두 가지 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이제 특정 지역에 그 병실이 부족할 때 중국 우한의 경험을 보면 지금 박재철 의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대로 컨테이너 병실을 그 급격히 해서 공급을 한 사례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국내에 소위 그 무빙홈 트레일러 제작 업체들이 한번 연락이 와서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60개 정도 만들 역량이 있대요. 그 컨테이너 음압이 가능한 컨테이너 병상을.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대구에 지금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2시간 일하고 좀 쉬지 않습니까? 교대로.
그 쉴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 밖에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이 그 국민들에게 참 마음을 애전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고 국내에 무빙홈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SNS에서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트레일러를 지금 대구로 보내서 의사들이라도 쉬게 하자, 의료진이라도. 그런데 대구에서 그거 우리 의사들 쉴 장소가 충분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답을 얻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한번 대책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큰 지지했고, 우리가 병상 부족한 환자들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 그리고 부분이고,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병원 한방병원도 그 병실을 비워내서 제공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활용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챙겨서 대책을 만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입원이나 치료 환경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파주시의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코로나19 치열한 현장에서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조속한 중증, 경증 확진자 분리와 이에 맞는 병상, 생활치료센터 시설 확보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3월 4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4천여 명 정도인데요. 현재 확보한 병상은 관내 1,471병상, 관외에 890병상 등 2,361병상이고요. 생활치료센터는 605개 실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병상 확보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 좀 다른 견해를 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실 부족하긴 한데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어떻게 맞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조실장님, 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80%는 경증으로 이분들은 병상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저희가 제한된 방역 자원을 고려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그러니까는 하고 지금 있습니다. 대구 확진자가 4,0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좀 전에 그것이 맞다면 경증은 3,000여 명 정도 되는 것이고 중증은 1,000여 명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결국 중증, 경증만 잘 구분해도 현재 대구시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만으로도 중증 환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아까 관내에 1,471 병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국민이 안 계실 수 있게 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각 증상별 인원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중증도 분류반을 만들어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병상 확보도 중요한데 지금 이런 중증과 경증을 잘 구분해내는 것이 그렇게 병상을 더 확보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동감합니다. 예. 네, 중증하고 경증 판단에 대해서 이에 따른 입원, 치료, 그다음에 전원, 병원을 옮기는 거죠. 퇴원 우선순위 등을 결정을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국민들 건강 안전도 또 한편 또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우리 본부장님. 예. 네. 지금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조금 저희들이 한 2, 3일 걸렸는데 잘 협조를 해주셨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말씀 있었지만 공공시설 이외에도 콘도나 이런 민간의 협조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민간 시설에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협연수원 같은 데 민간 시설인데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민간도 다 고려를 하고 있고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니까 그 민간 시설 말씀하신 대로 가능 다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 협조 요청이 가능하고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마 그래야지 더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네, 있도록 한 말씀 돼 다시 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해서 활용 가능한 시설 중에서 여러 명이 이용해야 하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1인이나 2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개조하는 방안도 지금 준비 중입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지금 가지 방안을 상태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지만 개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 하고 그래 안 될 경우에는 개조도 아니 이게 생각하고 당장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고려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무조정실 이 차장님, 네. 그 확진자 증증 경증 분리가 그 판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유연하게 운영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사후 책임을 묻겠다 하면은 그 자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이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중보건의, 군의관, 간호장교 등 공공의료 인력하고 많은 민간 자원 봉사들이 지금 대구현 여기에 따른 네. 이분들이 이송요원 역할도 하고 또 배식도 하고 청소도 이런 걸 모든 걸 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시간만이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지 다음에 또 다 활력을 갖고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 좋은 숙식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 보통 그 한 센터에 한 50명 정도의 그 지원 인력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의료진과 그리고 행정요원 또 같이 들어가서 그런 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장님 아까 말씀 못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1인 1실, 2인 1실을 지금 치료받는 걸 준비 중에 있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증, 중증을 잘 분리만 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명이 동시에 코호트 치료가 있잖아요. 이런 코호트 치료를 위해서도 중증, 경증 분리를 좀 빨리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중증도 분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의사분들이 그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중증도를 분류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될 때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거기에는 지금 여러 대학병원에서 또 이 치료진을 파견하고 공중보건이나 이런 의료진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쭉 해가면서 또 중증화되면은 바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좀 더 신속하게 되고 또 절차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우한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뒷북 대응과 보여주기식 대응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최악의 재앙 사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종식되고 있다. 일상의 생활에 전념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하다가 결국은 빠른 확산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스스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입국 제한국이 될 거라고 제가 일찌감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90개국에서 입국 제한이 되고 결국은 뭐 항공업계라든지 이런 데는 무급 휴가를 간다든지 또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인과는 그 비즈니스 회의를 하지 않겠다 해서 뭐 출국이 되는 국가의 경우에 가서도 회의도 못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박능우 장관이 한 발언
중국인보다는 중국 갔다 온 한국인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발언은 굉장히 앞으로 이 우한 코로나의 발병지라든지 이런 중국이 지금 덮어씌우기 하는 그러한 말에 우리 스스로 걸려들게 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우한 코로나가 이제 대구 코로나로 둔갑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정부가 정말 전문가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이는 대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한 그거는 제가 보니까 대강 한 3가지 정도 크게 준비를 하더군요. 첫 번째가 이제 입국 제한을 하고, 두 번째가 마스크, 의료 장비 이런 부분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런 걸 그대로 그냥 뭐 중국에 보내고 전혀 비축하지 않다가 지금 모든 뭐 마스크뿐만 아닙니다. 의사들이 쓰는 모든 장구도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의학계에서는 그 현장에서는 지금 수술용 장갑이 공급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또 복지부 기조실장, 에탄올이 지금 제대로 수입 안 돼서 지금 이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우리 주사 맞고 닦으려고 해도 에탄올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러한 의약품, 의료 장비 등을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하지 않았어요. 또한 지금 미국이 이제 하는 것 중에서 3번째가 병상 확보였습니다. 근데 그 3가지를 우리는 어느 것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나마 최근에 이 생활격리시설로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겠다. 뒤늦은 결정이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건 아니겠습니까? 현재 입원 대기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3일 2195명에서 227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한국판 팡창 의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서 대구에서의 병상 확보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세균 총리가 뭐 10,000개 병상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국무조정실 국무이차장. 병상이 아니고요. 그 병상은 2월 27일 시도별 전담병원 1만 병상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복지부 장관님이 하신 총리가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네, 복지부 장관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대구에서 병상 확보를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축으로는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거 이제 더 이상 실기하지 않고 뒷북 대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저는 첫 번째 병상 확보를 시도별로 해야 된다.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만 반복하지 말고 이거 빨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증, 무증상 환자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는 건강하기 때문에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을 전염받은 고령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매우 빠르게 이것을 전염시킬 수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환자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고위험 국가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으로부터의 10대부터 30대의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강릉에서 발견된 유학생의 경우에도 인천 입국장에서는 발견 못했는데 강릉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30대의 경증, 무증상, 이 전염 가능한 감염자로 예상되는 입국을 한시적으로도 제한하자. 이건 다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병상 확보와
이 감염 예정 그 무증상 감염자로 예정되는 10대부터 30대를 한시적으로 좀 제한해 줄 것을 촉구하고요. 보건복지부 기조실장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네. 컵밥 같은 거 팩트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의료인에 대해서 충분한 네. 대우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팩트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현장 상황을 좀 더 세밀히 보고 또 의료인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책임 있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의 문제이고, 한 열흘 전에 JP모건에서 예측을 했었어요. 아마 그때는 우리 그 환자 수가 아마 600~700명, 500~600명 정도 수준이었고 그 후에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한국의 감염 예상자가 한 10,000명 정도로 3월 한 20일 정도가 피크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JP모건의 예측이었어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뭐 이태리도 그렇고 대유행한 형태의 어떤 팬데믹 형태로 이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우리의 그 중대물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대응이 대통령께서도 초기에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셨는데 계속 지금 뒷북 대응 뒷수습하느라고 조금 앞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중대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참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우한에서의 먼저 앞선 사례나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기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뒤따라가요. 계속 뒷북 행정이란 말이에요. 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자도 4단계로 분류해서 경증 환자들은 생활시설에 입소를 해서 치료하고 정말 중증이나 최중증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생활시설이나 여기서 안 된단 말이죠. 병원시설로 가야 돼. 병원시설. 그럼 병원시설이 부족해. 그럼 병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받아줄 것인가? 그렇지 못할 형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지역이 경남이나 경기나 호남은 지금 조금 약하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대구의 환자를 받아줄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한에서 봉쇄했을 때 여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그 야전 컨테이너 병동을 모방한 팡창 의원, 그 의원의 의원, 병원, 야전 병원이란 말이죠. 그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중국 긴급하게 만들어서 중국 열흘 만에 병원, 팡창원 하나에 100,000병상, 지금 이게 지금 한 10개 정도 의원 13,000병상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대비를 안 해요. 다른 지자체 협조 앞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경증은 생활시설에 분류한다고 하고 중증, 최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겨우 한다는 게 코호트 경기나에서 대남병원 사망자 기저질에 있는 사람들 몽땅 나오게 만들고 이런 대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야전병원 만드세요. 야전병원 만들어야 돼. 이거 지금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술을 일주일이면 뚝딱 만들어요. 거기에 의료진들이 지금 필요도 엄청 누적돼 가지고 의료진들이 감염 우려도 굉장히 심해지고 의료진 부족도 심하고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나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그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좀 시급하게 계획을 좀 세우세요. 계속 뒷북치고 뒤따라가지 말고 시급하게
중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한국판 확창원 그러니까 야전 컨테이너 병원을 만드시란 말이죠. 지금 만들 수 있어요. 금방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좀 이게 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증 환자들은 연수원이나 뭐 각종 이제 뭐 대기업의 이런 시설도 조금 빌릴 수 있고 또 이 신천지 쪽의 시설도 굉장히 많아요. 환자들이 거기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 신천지 환자들은 좀 책임을 지라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구해서 그러면 뭐 경증 환자들은 좀 충분히 치료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입원 대기 중 환자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잖아요. 중증 환자들이 입원도 못하고 대기 중에 다 사망하고 이걸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증 조금만 더 주세요. 경증 이게 분류도 너무 늦었어요. 좀 이거 빨리 하셨어야죠. 빨리 하셔서 분류해서 각각 치료를 효율적으로 치료했어야 되는데 병상은 부족하지 중증 경증도 분류가 안 되지. 그러니까 대혼란이 온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신속하게 그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의료 인력 부족입니다. 의료 인력 부족이 지금 대구에 심각하고 그래서 의료 인력 필요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감염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장기전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의료 인력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세요. 대안을 갖고 오세요. 또 하나는 코어티 격리하지 마세요. 대남병원에 1인 6인 1실 이렇게 코어트 격리는 1인 1실을 기본으로 코어트 격리를 하는 거지 6인 1실에서 기저질환 있고 그 노약자들 코어트 격리해가지고 초기 사망자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코어트 격리를 나중에 분산 수용하면서 문제가 풀렸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약자 시설, 장애인 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것도 대책 세우세요. 우리 실장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또 그런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예, 저희도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 확충에 대해서도 증상별로 중등증 이상에 대해서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을 그 여러 지자체 여러 의원님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를 대비해서 많이 확보해 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중등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음압병상이 이번에 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너무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 이거 이제 확충해 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임시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문가들이 의견이 또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논란이 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입원이나 치료하는 데 대해서 환경이 적절하게 그래도 가능하면 최대한 제공되는 형태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그 이번에 청도 대남병원에 있었던 것처럼 그 병원의 감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이런 또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종사자의 그 여러 가지 위험률이 있었을 때 업무 배제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처에 대한 방법도 이번 사례를 보고 좀 더 발전된 방안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과 싸움입니다. 이거 얼마만큼 빠르게 결정하고 얼마만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이 의견 듣고 저 의견 듣고 갈팡질팡하고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마스크 대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혼란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게 지금 대구에 앞으로 대구에 지금 현재 환자 숫자가 2배만 더 늘어난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에 대한 병상 부족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야전 컨테이너처럼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부터 시작하면 빠르게 일주일이면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김강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강수 의원님 지적하신 신천지 환자가 지금 전체 확진자의 56%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경증 환자일 텐데 신천지 시설에 그 경증 환자 격리 수용해서 자체 관리하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 신천지 쪽에서 이 여러 가지 환자가 다소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책임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그 의견을 전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신천지 시설이 여러 가지 이제 강당이라든지 그 교회 이런 시설이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게 뭐 지금까지는 마땅히 적절한 데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시설에 그 협조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경증 환자 그 생활체육 시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자료를 확인해서 좀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뭐 대한민국과 또 세계가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 확산 추세에 접어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그 사태의 전개 뭐 원인이나 이유나 뭐 이런 책임 소재나 이런 것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 마치 큰 산불이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화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할 것인지, 그리고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할 것인지, 또 우리 국민들의 동요와 불안을 최대한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말, 함께 이겨내자라는 말에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권도 이런 국민들의 인내와 협력의 모습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특성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확산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낮은 이 특성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중국 봉쇄에 대한 뭐 국민적인 여론도 여러 가지 갈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역학 관련된 전문 학회에서도 결국은 완화 전략을 이 바이러스 특성상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따가 복지부 실장님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관련해서 당부와 좀 질문도 겸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이 지역사회 감염 상황을 보면서 핵심은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고 확보할 것이냐와 물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지원하고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이제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는 많은 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의료 인력을 용이하게 모집하고 그분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인력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육성하고 또 이런 경우에 배치하는 것, 이것을 사실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될 분명한 교훈인 것은 사실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사실 많지 않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공공의료를 감당할 그런 의사나 간호사의 그런 그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도 좀 진짜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건 국회도 마찬가지로 여야의 또는 지역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안도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법 제정과 또 별개로 공중보건
그 장학제도나 또 그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국조실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당장 이제 대구 경북 관련해서는 어제 경북대 병원에 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호복이나 장화, 고글, 마스크, 장갑 풀세트로 되어 있는 그 레벨 D 세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고가 소진됐답니다. 그래서 보호복도 한 2, 3일치에 그런 재고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수술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의료진들이 워낙 이 방호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파란색이나 녹색 반팔의 수술복이 매우 필요한데 뭐 없어서 낡은 수술복을 다시 꺼내서 입는 경우들이 이제 다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요즘 봉지 업체들도 되게 힘든데 오히려 정부가 이런 걸 좀 신속히 발주해서 현장에 좀 많이 좀 공급하는 것들도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형 음압기 지원과 관련해서도요. 병상 얘기가 오늘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문제가 크게 지금 3,200개 정도가 확보돼서 1,260개가 아직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대비가 가능하다 보는데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대기자가 2,200명인데 경증과 그 중증 이상으로 다 분류가 지금 2,200명은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실장님? 예, 지금 대부분이 됐고요. 새롭게 네네. 생긴 사람은 작업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저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말 중증 환자가 입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복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께 좀 이 자리에서 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동형 음압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지금 한 1,100여 개 정도 병상에 되어 있다는데 이게 새로 만드는 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 좀 더 이 이동형 음압기를 많이 설치하는 게 결국은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한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국민들이 치료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그저께 유일하게 그 임상 시험 승인 받은 그 길리어드사의 뭐 렘데시비르인가요? 이제 임상 실험을 우리 국내 사람도 환자도 195명 을 임상 시험할 예정이라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좀 가급적이면 좀 더 이 본사랑 길리어드사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중증 환자를 좀 더 많이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정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면. 예, 우선 가장 의원님께서 걱정 많이 해주신 것처럼 환자가 대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망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정부로서도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우선은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검사를 하거나 진단을 할 때도 고위험이나 이렇게 유증상자 또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또 병원에 대한 대구 지역의 병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병원이나 이제 전원 문제겠습니다. 그거는 국립의료원에 전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시도관에 이제 급하게 필요한 그 병상을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병상 확충과 또 지금은 이 경증 환자분들이 전담병원에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서 거기 계시는 분들을 가능하면은 또 생활치료센터에 있어도 되실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 전환시키고 그 병상을 비워서 특히 대구에는 동산병원 쪽에 그 병상을 비워놓고 좀 중증화가 되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음압기에 대해서도 저희 정부가 그 조달을 1,200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병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이게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달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저희가 공보위까지도 조기에 또 이 교육을 마치기 전에 720여 명을
또 투입을 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지원 인력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에 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현장 전해드렸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백창은 기자와 함께 조금 전 회의 관련 내용 정리를 해봐야겠는데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회의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제 정부의 대응이 그동안 미온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좀 뒤늦은 대응이 많이 이어졌다. 이런 질타가 이어졌고요. 네. 또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일단 대구 지역의 병상 확보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2,300명이 넘게 있는데, 네. 근데 이들의 병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 지금 뭐 중증도를 분류해서 생활치료센터에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증 환자들을 넣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대구에 병상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다른 시도에라도 좀 병상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장보다 앞서서 일선에서 좀 병상 확보를 주도해야 한다. 예.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고 또 민간 기업의 병상을 요청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좀 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단은 병상 확보 좀 생활치료센터 위주로 좀 주력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 다만 다른 지역에 이제 병상 지원을 강제하는 그런 관련법은 조금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만 지금 백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중증 환자 병상 확충 문제 그리고 마스크 공적 물량 확보와 제공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 의료 지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의료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의료진이고요. 실내가 아닌 개방된 5개 공간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1670-136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